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 국무부가 왜 문재인 정권의 최측근들인 박원순, 조국, 오거돈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을 거론했을까? 왜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를 2020 인권 보고서 형태로 발표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국무부는 3월 30일 2020 인권 보고서 형태로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를 소상하게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대북전단금지법에 열을 받은 미 국무부가 약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왜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최측근들을 일일이 열거했는지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그 소식은 4월 5일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했는데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포기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미국과 한국 동맹인 미국 정부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드디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성산 TV를 보고 계시는 이 우파분들은 뭐 당연히 이 오세훈 후보와 박영준 후보를 지지하실 터이지만 정성산 TV를 보시는 중도분들, 서울에 사시거나 부산에 사시는 중도분들,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하신 이 중도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 왜 미국 정부가 미국도 문재인 정권을 버렸는데 그 버린 이유가 무엇이다? 이 정권은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기사 회생할 기회가 도저히 없다. 그러니까 아예 이 정부는 미국과의 이 모든 관계나 여러 가지 협력이 이제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사실 포기한 이 정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중도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오세훈 후보와 박영준 후보를 찍어주시길 바라면서 이 3월 30일 소식도 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소식인데, 자, 3월 31일 한국, 일본은 미 국무부 2020 인권 보고서 발표, 조국, 윤미향, 박원순 대북 전단 금지 거론. 이 미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미 국무부는 그러니까 전제를 뭘 말씀을 드리냐. 미 국무부가 동맹들한테는 이렇게 심각한 그 나라의 이 내정 간섭 같은 건 잘 터치하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렇게 발표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은 왜 미국도 이 정권을 버렸는지. 중요한 건 한미 동맹에서 얼마나 우리가 미국하고 굉장히 우방입니까?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발표하지는 않는데 올해 3월 30일 미 국무부가 아예 주봉구시처럼 대문짝만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 국무부가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인권 관련 이슈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3월 30일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 편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재인 정부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으며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시킨 것이 거론이 됐으며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국경 근처에 생명과 안전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며 어쩔 수 없이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부는.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수정안을 비판했다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미 국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를 인권보고서 형태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고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얼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악함을 미국 국무부가 얼마나 추악하게 본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에 올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 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1년 내내 보도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쪽팔리는 거죠.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적고 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자진 사임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치부를 과감하게 적시하면서 사실상 압박과 동결을 주장했다. 그만큼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 국무부가 이러한 본질적인 왜 동맹인데 이렇게 강하게 깠느냐. 4월 5일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포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포기했으며 그러한 이유에 대해 3월 달에 발표한 한국의 2020 인권 보고서에 신뢰를 들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미 국무부가 3월 30일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인 조국, 박원순, 오거돈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소식통은 이것은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의 문재인 정부 스캔들을 발표한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공식적인 서류에 동맹국의 스캔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또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과의 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매우 불편했던 것을 강조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라고 해석했으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2022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았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포기, 내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전에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미 국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인권보고서를 폭로하면서 왜 이 정권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러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보는 미국의 시선이 어떤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중도에 계시는 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미국도 버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